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식시장은 3대 매매 축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가를 위해서, 기관 투자가의 매매 전략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NK 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본부장을 하셨던 이상윤 상무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3대 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우리 기관 투자가들 어떤 시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주기적으로 해보면요. 지금 현재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엿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대략적으로 중립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어떤 방향을 의미 있게 액티브 베팅을 해놓진 않은 상황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 이유는 이제 6월 말까지 상반기 주식시장이 주치하시다시피 1월 달에는 굉장히 성장주 중심으로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2월부터는 2월, 3월, 4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클리컬 관련주들이 금리 인상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았죠. 네.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반기 때 뭔가 나는 배팅을 해서 내 펀드 수익률을 좀 제고하겠다,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은 중립적이고 이제 아마 좀 빠른 기관들은 오늘부터 테이퍼링 성명서가 좀 FOMC 성명서가 나오면서 그렇죠. 성장주 중심으로 좀 오버웨이트를 하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7월이 되면 본격적인 베팅을 좀 할 거다. 그래서 어떤 쪽에 베팅을 할지 우린 엿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가든 어느 한 방향으로 잡지 않았다, 중립이다, 실탄을 아끼고 있다가 이제 곧 7월이 되면은 어느 한 방향을 택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장모님, 최근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FRB의 조기 금리 긴축론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과거 사례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기관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좀 예측하겠죠. 과거에 테이퍼링이 언급됐고 공식적으로 액션을 했고 금리 인상까지 갔던 게 2013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2013년 5월에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를 쓰면서 그렇죠. 시장을 역시 긴장시켰죠. 그러면 그때 테이퍼링이 뭔가 이렇게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게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13년 6월에 굉장히 많은 폭락을 했죠. 1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빠르게 주가는 단기 랠리를 했던 모습을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국면이냐?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식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도 테이퍼링, 금리 인상 굉장히 많이 들었을 정도로 피곤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테이퍼링을 우리가 모르고 있냐, 안 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테이퍼링이 언급된 이후 13년도 하반기 주가를 그 시기와 좀 더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13년도 12월에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10월 말까지 단기 굉장히 짧지만 강한 랠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여름 랠리, 썸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유심히 두고 종목 피킹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우리 이상윤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테이퍼링이라서 무조건 겁먹을 게 아니고 물론 충격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그 해, 그러니까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처음으로 얘기한 이후에 오히려 또 랠리도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그럼 그 당시 2013년도에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업종들이 랠리를 이끌었나요? 네, 테이퍼링을 이게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고 나서 주가가 10월 말, 11월 초까지 강한 랠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퀀트적으로 보니 성장주냐 가치주냐 어떤 것이 올랐나 봤더니 두 개 다 올랐다.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가 모두 올랐다라는 재미있는 통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환경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금리 환경이 다 모두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벤 버냉키 하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가지고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적극론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013년도에 그랬다면 금년에도 성장주, 가치주 둘 다 랠리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매니저들의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동반 랠리를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만 갈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요, 2013년에 성장주와 가치주가 동반 상승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치주가 굉장히 쌌어요. 그때 어떤 매크로 환경이었냐? 10년물 금리가 3% 수준에 육박했고요. WTI는 한 100불 정도 됐어요. 그때 가치주가 굉장히 랠리를 했다는 거죠. 그때 밸류에이션이 현재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현재 지금 가치주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3%로 가정을 하고 WTI 한 100불 정도를 가정했을 때 가치주 랠리를 이미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다시 한번 짧게나마 테이퍼링과 공식적인 어나운스먼트가 있기 사이에 랠리를 한다라고 하면 가치주가 성장주와 동반해서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반면에 성장주는 역시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실제적으로 다시 경제가 인플레이션 2분기든 3분기든 피크아웃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주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들은 점점 로테이션해서 성장주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성장주 하면은 또 전문가들은 대충 어느 업종, 어느 종목 딱 귀에 들어옵니다만은 또 우리 나이 투자 방송에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도 같이 모시기 때문에 상무님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올 하반기에 성장주 중에서도 이런 업종 혹은 이런 종목을 좀 더 관심을 둬보십시오 하는 거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상반기 그리고 지난해는 코로나 이슈로 성장주가 상당히 귀해졌죠. 그러면서 사실 뭐 BBIG라는 테마도 생겼고요. 네. 뭐 바이오, 뭐 배터리, 인터넷 게임 같은 업종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업종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간택을 받아서 굉장히 수급이 세지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업종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키워드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 키워드 중에 가장 강한 키워드가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 가장 강한 키워드는 역시 메타버스하고 AI 같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일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메타버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년 전 전기차라든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때의 버금가는 산업에 충격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초반에 관련 없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요. 반면에 이제 관련 있는 업체는 굉장히 비싼 멀티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노력들은 계속해야 된다. 메타버스 AI 관련 업체들에 대한 판단, 투자들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성장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많이 쉬었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게임 업종이거든요. 게임이요. 오래 쉬었어요. 게임 네. 업종들이 오래 쉬었고 실제적으로 신규 게임에 대한 반응들이 별로 신통치 않다 보니까 네.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억해봐야 될 게 크래프톤이라는 굉장히 큰 대여가 상장합니다. 그렇죠. 곧 상장되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예로 바로 이제 빅히트라는 업체가 그렇죠. 상장을 하면서 SMYG, JIP 같은 업체들이 모두 다 릴레이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고 그 공모 자금을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죠. 어떤 방식으로 이 공모 자금들을 쓰는지 또 이제 게임 업체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장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의 플랫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그려주고 이런 크래프톤의 시총 그리고 뭐 NC소프트 기타 등등의 게임 업체들이 그런 비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도 굉장히 이제 뒤늦게 릴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상무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가 직접 주식을 운용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의 가장 본질적인 전략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동학개미들 주로 개인 투자가들 많으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올 하반기 투자 전략 꼭 이것만큼은 지키십시오 하는 말씀 간략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뭐 카카오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제가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AI, 뭐 2차 전지, 엔터 다 좋습니다. 근데 다만 동학개미들 주린이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들은
너무 단기 급등한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주식을 삼에 있어서 물리고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괴롭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주식은 살 때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랠리에 동참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같습니다. 우리 주리인들 위해서, 동학개미들 위해서 그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 분 이상윤 상무님이셨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